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반면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나의 두 아버지는 내게 상반되는 견해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는 부자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시각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하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늘 안정된 월급과 직장을 찾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돈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부자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다. 한 분은 부자였고 다른 한 분은 가난했다. 한 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지적인 분이었다. 그분은 대학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쳤으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두 분 모두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한 분은 평생 금전적으로 고생했고 다른 한 분은 하와이 최고의 가부가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가족과 자선단체, 교회에 수천만 달러를 남기고 돌아가셨지만 가난한 아버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들을 남기셨다. 만약 아버지가 한 분만 계셨다면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두 분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나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었다. 부자의 견해와 가난한 자의 견해 중에서. 두 분 모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돈을 벌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어린 시절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두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돈에 관한 그분들의 시각은 너무도 달라서 나는 점점 더 호기심과 궁금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오랜 시간 두 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빚에 억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이라는 문제를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돈에 대한 문제를 배운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배움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학문적 혹은 전문적 지식만 강조하고 금융 지식은 등한시한다. 이렇다 보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공경을 겪을 수도 있다. 끔찍한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들이 돈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모른 채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데 기인한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두 분의 각기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사고의 영향과 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곤 했다. 그런 거 살 돈 없다. 다른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단언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민이었다. 곧 부자가 될 아버지는 그런 거 살 여유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우리의 사고는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사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다. 물론 이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다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두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한 것이었다. 우리의 두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해질수록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법이다. 두 아버지는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두뇌를 잠들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 장기적 결과로 한 분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고 다른 한 분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과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헬스장을 찾는 사람의 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육체적 운동이 건강을 향상시키듯이 적절한 정신적 운동은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의 두 아버지는 상반되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사고방식도 달랐다. 한 분은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불운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다른 아버지는 세금은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제도라고 얘기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분은 식사 시간에 돈을 화제로 삼는 것을 금했지만 다른 한 분은 식탁에서 돈과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권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한다.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두 아버지는 모두 제때에 청구서를 처리했다. 하지만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처리했고 다른 한 분은 그것을 가장 나중에 처리했다. 한 아버지는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늘 봉급 인상, 은퇴 계획, 의료 혜택, 병가 휴가 등 이런저런 보상에 신경을 쏟았다. 다른 아버지는 완전한 재정적 자립을 중시했다. 그분은 정부나 기업을 향한 보상 심리를 비판했고 그것이 사람들을 나약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재정적 자립을 늘 강조했다. 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나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삶에 끼치는 영향을 여실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 삶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반면 부자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부자로 간주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나는 부자야. 부자는 이런 것은 안 하지. 그분은 커다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조차 여전히 스스로를 부자로 여겼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격려했다. 가난한 것과 빈털터리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 빈털터리는 일시적이지만 가난은 영원한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의 사고가 갖는 힘은 결코 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년 시절부터 나는 나의 사고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가난한 아버지가 가난한 것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두 명의 아버지를 둔 소년으로서 나는 어느 사고방식을 습득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부자 아버지인가? 가난한 아버지인가? 두 분 모두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지만 무엇을 배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달랐다. 한 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되거나 경영대학원에 가서 MBA를 취득하기를 원했다. 다른 분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분은 거듭 이런 얘기를 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9살 때 부자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그분에게서 돈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했다. 바꿔 말해 하기는 많아도 여전히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들은 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흔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대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거나 노동을 하여 소득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들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돈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삶에서 생각을 전환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적어도 지금의 삶이 힘들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고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돈이 여러분을 위해 달려오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